석가탄신일 특집 방송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 안녕하세요,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세원입니다. 네, 성원 씨 반갑습니다. 네, 재원 씨 반갑습니다. 재권 씨 오늘 무슨 네. 날인 줄 아시죠? 오늘 석가탄신일이잖아요. 네, 그래요. 네. 오면서 혹시 그 연등 보셨죠? 네, 며칠 전부터 뭐. 연등들이 이렇게 쫙 걸려 있었는데, 맞아요. 네. 요 연등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의 연등이라는 것은요, 지혜의 불을 밝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예로부터 정말 등불을 공양하는 것은 깨달은 자에 대한 찬미나 어떤 찬사의 표시로 통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성원 씨는 정말 아는 것도 많고 네.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형형색색 예쁜 연등처럼 아주 스페셜하게 꾸몄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MC 자리를 잠깐 요분한테 맞아요. 예, 좀 우리가 내려놓고 요분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대신해서 이 시간 지켜주실 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취업을 통해서 만나뵙는 분인데요. 신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상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인기가 이제 뭐 네. 어느 연예인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꾸며주실 건가요? 그간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식견 지식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께 전달했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스트분들을 통해서 가장 사실적이고 포장되지 않는 취업과 관련된 진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궁금증을 함께 또 풀어줄 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LG전자 인사 담당 부장이자 지금은 취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용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죠. 인컨설팅의 이정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차고 정말 든든하고 맞아요. 오늘 아주 좋은 방송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별 손님 세 분과 인사 나누는데요. 특집 네. 방송 취업 콘서트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일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이크를 신상훈 교수님께 네. 잠시 좀 넘겨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받아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상훈입니다.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의 일부 순서는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입사 서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입사 서류가 왜 중요하고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은 이 입사 서류를 통해서 어떤 인재를 엿볼 수 있는지 우리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력서라는 게 무엇이고 또 채용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님? 네. 네. 입사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것은 이력서는 연역으로 대변되는 스펙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설명한 자기소개서는 스토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력서보다는 자기소개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도가 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단순 졸업장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역경에 대한 잠재 역량이 오히려 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대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잠재 역량을 평가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서류는 실질적으로 비중으로 본다면 취업에서 한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 역량이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이정은 선생님, 사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잖아요. 네. 우리 입사 서류도 이게 소통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이 이력서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서류이지만 실제 이 트렌드를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개인적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개인적인 생활 때문에 그 평가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그 인턴이라던가 직장 체험 등을 통해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력서의 경험 부분에 포함이 됐죠. 근데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경험을 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이력서의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특징을 잘 잡아주셨는데 자, 사실 남들은 금기시하는 질문들입니다. 제가 구직자 입장을 좀 대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용규 대표님. 네. 기업은 이 많은 구직자 입사 지원서를 다 읽어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호. 그렇게 수많은 서류를 다 읽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훑어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훑어보다가 그중에서 가장 진실되게 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서류를 한 장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기업에서는 이렇게도 서류 전형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낸 서류를 다 펼쳐놓고 토너먼트식으로 이미 서류에서부터 경쟁을 시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다 보지는 않죠. 그러면 대기업에서 입사 지원서에 특히 글자 자수를 제한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글 속에 여러분들의 가치와 역량을 얼마나 훌륭하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 주입식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아왔느냐. 이런 걸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도 하세요. 사실 이게 붕어빵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빵하고 예를 들어서 뭐 팥, 뭐 반죽 이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틀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빵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빵틀의 역할을 하는 게 글자 자수의 제한입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빵틀을 주면은 금형을 찍어내듯이 동일한 사람만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입사 지원서, 특히 이력서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비주얼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사진. 과연 이 사진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사진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거는 사진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인사 담당자고 하는 첫 대면이기 때문에 성의 없이 찍어서 서류에다 붙여서 내면 그 이상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정은 선생님, 이제 이미지 메이킹 소통의 전문가시니까 네. 사진을 찍을 때 네.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있습니까? 사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진만 잘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외부 면접관을 가다 보면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사실 배신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진만 성형이 된 거네요. 네, 사진만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죠? 뭐 S기업에 지원하려면 뭐 하늘색 넥타이와 뒷 배경이 파란색이 돼야 된다. 뭐 항공에 지원하려면 뭐 파란색이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딱 사진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느낌이 날 수 있게, 또한 자세라는 것도 정면이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약간 측면을 선택해서 얼굴이 잘 나오게 하는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요. 민낯으로 가는 것보다는 화장을 하고 가는 게 좋긴 한데 화장을 하고 가라고 했더니 변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장과 치장의 좀 중간에 위장이 되지 않도록 예, 마지막으로 환장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치장은 돼요. 치장은 중요하죠. 자기 이미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정도의 치장이라면 괜찮다고 아, 봐도 좋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변장을 한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봤는데 오늘 방청객분들의 그러면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씨. 네. 정말 이 형사 취조하는 분위기로 맞아요. 네, 매우 날카로운 질문과 아주 현실적인 답안이 오가다 보니까 정말 넋을 놓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화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입사 서류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아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질문 드리는데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인데 평범한 자기소개서 내용과 학벌은 별로이지만 아주 뛰어난 자기소개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력서 중에 어떤 것을 뽑으실 것인지. 그래요. 질문도. 이거는 네. 잠깐 이용규 대표님께서 한번 답변해 네.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르라는 식으로는 상당히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학벌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나 지원하는 회사에서 맞춰서 써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경험을 서술해서 상대방과 글로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는 거기서 갈리는 거지 겉으로 봐서 좋은 이력서, 뛰어난 이력서, 나쁜 이력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다른 분의 질문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용규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때까지 수많은 입사 서류를 봐 오셨을 텐데 그중에 인상 깊던 입사 서류가 있으셨는지. 네, 있죠. 근데 뭐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저한테만. 아니, 답변을 너무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속이 더 시원해요. 아, 예. 네. 네, 우선 가장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이력서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차인표 씨가 저희 회사 해외 영업에 원서를 냈던 이력서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차인표 씨요? 네. 물론 그때는 차인표 씨가 지금처럼 유명하기 전이니까 기억에 남는 거고요. 네. 제가 인사 부장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 좋은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보 기획의 원서를 내는 학생이 LG에서 하고 있는 홍보 활동을 전부 분석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분석해내고 자기 나름대로 대안까지 수립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냈다든가 하는 스텝 부서에 특히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전공이나 학점은 남들보다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한테 자신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그런 자기소개서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나쁜 서류로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있었던 기업의 CEO의 비서를 뽑을 때였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투명 파일 한 권을 제출을 했는데 들춰보니까는 반이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이 지원하는 경우는 아주 나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뭐 핵심이 살아있는 답변 해주셨어요. 무조건 네. 뭐 학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그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는데요. 자, 교수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진행해 주시죠. 좀 우려했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에 박힌 이야기만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판에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자, 이정원 선생님. 네. 요즘 입사 지원서 이렇게 잘 쓰기 위해서 학생들끼리 네. 그 자기가 쓴 서류를 이렇게 돌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큰 검증이 될 수 있죠? 사실은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 입사 전서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샘플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는 맞지만 그것들이 대부분이 똑같이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생각해봤을 때 베끼는 것은 면접관 눈에도 이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입사 과정에서 남, 여, 그러니까 성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입사 지원서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까? 직무와 무관하게. 이용규 대표님 어떻습니까? 다를 수는 없죠. 어허. 네, 남자와 여자의 이력서가 차이가 난다고 양식을 바꾸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차별로 고소당하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되지 않는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모범 정답에 가까운 거고요. 회사는 사실은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채용된 인원을 보니까 뭐 현격하게 남성이 많았다든지 뭐 이런. 제조업의 특성상 과거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 지원자를 선호하지는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부 TO를 배정하고 구색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 그걸 뛰어넘어서 스마트 시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분명하게 존재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제가 두 분께 같이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입사 지원서에 쓰지 말아야 할 금기어 같은 표현이 있습니까, 혹시?
금기어. 예. 금기어는 상대방의 언어로서 서류를 작성해 갖고 와야 되는데 자기의 언어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부적절한 표현이 채팅 용어나 이모티콘 적어서 보면 안녕하삼, 뽀 안 주신다면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때려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학생의 언어지 사회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쓰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합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얘기가 끝났는데 가려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근데 아니 이모티콘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약간 쑥스러운 얘기할 때 웃음 표시 이런 것도 많이 넣잖아요. 이런 것도 애교로 안 봐주시는 거예요? 서류는 안 되는 거죠? 절대 금기어인데 회사에 따라서 통용이 되는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 이모티콘을 쓴다라거나 실제 저도 그 이력서를 통해서 봤던 건데 자기소개서에 솔까말이라는 게 써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 예.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를 솔까말이라는 저도 얼마 전에 말을 알았어요. 자기소개서에 쓰셨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조직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친구들끼리 쓰는 언어들을 자기소개서라던가 혹은 면접에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쓰는 뭐 약어라던가 혹은 오타라던가 방금 말씀하신 이모티콘 등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솔까말이 뭡니까, 솔까말? 아니, 요즘에도 멘붕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멘붕이 왔대, 툭하면. 좀 첨언해보자면요. 전문 용어를 쓸 때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만 아는 범위 내에서 쓰면 오히려 그게 반감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금기어를 말하다 보니 뭐 세태를 반영하는 채팅 용어 이런 것들 안 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서 잘 쓰는 요령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을 가장 우리가 평가의 중요한 요건으로 꼽힐 수 있도록 잘 쓰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원 선생님. 교과서인 이야기여도 상관없고요. 입사 지원서 1, 2, 3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최대한 압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시 되던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험들을 쏟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하반기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들은 관련된 동종 업계에 관련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초에 모 기업에서 저한테 채용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추천을 3명을 받았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왜 떨어졌는지 물어봤더니 적어도 경험을 통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실 때 최대한 관련 분야에 대한 걸 압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자, 거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많은 경험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경험이 없어요. 네.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글자는 500자 이내에 채우라는 거죠. 근데 이 구직자는 너무 솔직하게 쓴 나머지 350자 정도 채웠습니다. 이 빈칸, 이용규 대표님,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나요? 결정적으로 미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감점 요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500자 제한을 뒀다라는 건 그 제한 속에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력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데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건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한 내면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500자 정도로도 자기를 기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걸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밥만 먹고 잠만 잤다라는 것밖에 얘기될 수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왔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만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500자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정은 선생님, 지금 사실 네. 이제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10군데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근데 10군데 기업 특성을 반영해서 쓰기란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손쉽게 표준 샘플 하나 가지고 회사명을 바꿔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네. 이 지원할 때 이게 좀 도움이 됩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단호하세요. 네.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은 학생이 회사명만 바꿔서 저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눈에도 이미 보이는데 그 회사의 인재를 뽑고자 하는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수정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새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는 최근의 일들 위주로 먼저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된다면 페이지 번호를 적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력서에 지금 베스트 사례를 다 같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베스트 준비하고 워스트 준비를 했는데 워스트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어떻게 쓰는 게 워스트죠? 첫 번째로는 제가 몇 가지의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은 그러신 분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오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산부인과에서 무슨 중학교에 다니고 뭐 성실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런 그렇죠. 별 관심 없는 성장 과정부터 시작되는 자기소개서 유형이 가장 워스트고요. 두 번째로는 나 잘났다 유형입니다. 본인이 했던 것들을 나열식으로만 해서 그냥 본인의 능력만 보여주는 위주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인 거죠. 저는 추진력이 강하고 적극적입니다. 맡은 바 임무는 완벽히 처리하려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등등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언가 좋은 단어들로만 나열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충 써야지라는 유형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서예부에서 활동을 했고 전시회도 했습니다. 등등등 했던 것들을 그냥 성의 없이 대충 쓰는 경우도 굉장히 워스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짧지만 지금까지 입사 서류를 좀 살펴봤는데 두 분의 중론이 이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입사 지원서로 여러 기업에 중복 지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경험을 위주로 충분하게 채워라. 그러니까 빈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은 형식을 중요하게 기업은 여긴다. 이 정도 측면이라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구직자들에게 전달되었던 입사 서류 이런 것이다. 오늘 충분히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까지 입사 서류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런 내용은 쭉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신선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린 것 같아서 무엇보다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 다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저 자기소개서 워스트 얘기하실 때 제가 막 뜨끔뜨끔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동안 썼던 걸 어떻게 맞아, 이렇게 막 잘 이러면서 집어내시는지. 그죠? 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얘기 잘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네. 입사 서류 준비하실 때 쓰시면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익하게 일부 순서를 저희가 꾸며봤는데요. 특집 방송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 콘서트,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취업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 심사에 대한 모든 것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좁은 취업문도 뚫을 수 있는 취업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